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왕제입니다. 제196특강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당신은 독재의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은 영감지수가 발달합니다. 그 영감지수가 발달해야 창조 영감이라는 것이 탄생됩니다. 창조 영감지수가 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창조주님께서 영감이 아닌 창조 영감을 지금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연배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되도록이면 이연배가 하는 강의를 다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창조영감 클럽이라는 그룹을 쳐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창조영감 클럽 그룹 그것을 검색해 보시면 창조영감 클럽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룹 사이트죠. 거기에는 제일 처음에 제0특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5특강 이상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능, 영감 지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감 지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후천성 IQ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성 IQ가 작동이 돼야 창조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창조 영감을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보이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직접 창조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축복을 해주십니다. 지금 창조주님이 이연배에게 돈 축복을 해주신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재는 독재 또는 독재의 청은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강압적으로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인 정치를 말한다. 지금 이것은 그냥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제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글이 올라갑니다. 글을 통해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독재란, 이 독재의 뜻은 홀로 재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독재의 뜻은 홀로 재단한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아마 이런 독재의 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독재라고 많이 말을 쓰죠. 이 독재의 뜻이 홀로 재단한다는 뜻으로서 1인, 혼자입니다. 혼자. 1인 또는 일정한 집단,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할 때는 1인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청와대 직원하고 하면은 또 복수 집단이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하면은 더더욱 복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집단이 마음대로 과외질을 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개념 정리를 독재 정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재 정치란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은 자유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권이 있죠. 창조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유 자유권을 독재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인간 각계의 자유권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당을 죽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참 불쌍하죠.
인간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IQ가 200이 넘으면요 그렇게 안 삽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일반 IQ 말고 감성지수, 영감지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재 정치의 첫째, 개인이 행하는 1인 독재가 있습니다. 둘째,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 독재가 있고요. 셋째,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 독재가 있고요. 넷째,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 즉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있습니다. 다섯째, 다수가 행하는 대중 독재가 있습니다. 여섯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가 있고요. 일곱째,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가 있고, 여덟째,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8가지 독재인데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이 중에 어떤 독재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 영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야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구체적인 내가 내용을 이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하는 일, 현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에 어떤 것이 독재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 영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재의 특징이라는 것은 독재의 특징, 전제 정치와의 차이 편집입니다.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전체 정치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프랑스 대혁명 직후의 자코뱅당의 독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 김정은과 히틀러의 독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의 홍위병 역시 대중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의 규정 편집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상상 영감이 훨씬 뛰어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LH MBS 교육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규정 편집.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말하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여 아무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마르크스의 역사학적인 에릭 홉스봄은 폭력의 시대에서 독재의 특징을 국민들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용도자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편견을 기름으로 하여 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 내릴 때에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독재의 종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1인 독재.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독재 형태가 1인 독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가 대표적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경우 일당 독재이면서 동시에 단 한 명의 총통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1인 독재이기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을 말하죠. 북한도 위에 있는 둘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과도적 독재란 무엇인가?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분할하여 독재를 행하는 경우 과도적이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우스, 크라수스의 삼두정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일당 독재. 단 하나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정치 형태를 일당 독재라 합니다. 앞서 예를 든 나치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치하의 이탈리아, 공산당 치하의 옛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일당 독재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군부 독재란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이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흔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독재라 합니다. 이들 정권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의 성장 및 경제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였기에 개발 독재, 개발주의적 독재랍니다. 개발 독재라고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과 칼티에리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이 군부 독재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병력은 군인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전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병제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시도하다가는 군인들이 대거 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통한 군부독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병역은 반드시 징병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에 많은 예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문민독재. 문민독재 잘 음미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은 민주주의 정책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대한민국의 이승만,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중 이승만과 마르코스는 선거에 의해 집권하여 집권의 정당성은 했다고는 하나 재직 중 사실상 독재자의 위치로 흘러갔고 결국 이들 모두 4.19 혁명과 피를 파워혁명 등 시민혁명으로 무너졌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노무현 씨나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이 만약 과거에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가난에 떨고 못 사는 민족이 됩니다. 왜? 우리는 북한과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거요 대한민국이 똑같이 그때 5.16 군사혁명이 있을 똑같이 우리가 그 버마 잘 아시죠? 예. 버마 그쪽의 나라에 그 군사독재나 우리나 같았어요. 근데 그쪽은 지금 못 살죠. 그때 당시는 그쪽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할 때에 버마가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가정에서도 아빠가 무능력하면은 가족을 밥을 굶깁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어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독재 하는데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잘 알죠. 네. 그런 분이 없었으면은요 거의 힘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맨날 토대 끓이고 뭐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주주의 가지고 가정에 무슨 돈 붙습니까? 그거 아직도 지금 착각해요. 그리고요 원래 영계는요 계급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뭐 민주주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계급사회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원래 말입니다. 신들하고요 하나님, 석가모님 모든 종교는요 계급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종교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도 서열이 없다고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 말을 자식이 안 들어요. 엄마 말을 자식이 안 들어요. 남편 말을 부인이 안 들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남편이 밖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한국에서 70년 살아보니까 그래도 순서가 바뀌어서 천만다행이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시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살아왔던 것 자체가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창조주님 나라, 창조주님이 축복한 나라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연배가 존재했다는 것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참 행복한 거죠. 앞으로 두고 아마 이연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6째, 개발 독재가 있습니다. 7째, 대중 독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독재에 대해서 그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1차, 2차, 3차, 제6차를 이렇게 참석해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독재는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발 법대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편법 좀 쓰지 말고 문민정부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과거 뭐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전두환, 그리고 또 뭐 이명박, 박근혜, 그런 웃기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돌대가리입니까? 남 탓하지 말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참으로 한심하고 갑갑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 국군이 있어서 이연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천복을 받은 겁니다. 천복이 무슨 복인지 알아요? 뭐 하나님 복이라든지 뭐 석가면 그게 뭐 굉장한 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석가모니 했으면 지상천국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잘 산다는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참. 그리고 대한민국 빌딩 전부 저 후진 거 아닙니까? 에? 지금 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한번 나는 가보질 못했어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가보세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시고 홍콩 같은 데도 가보세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두바이도 말입니다. 도시 만드는 거 보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앞을 못 보고 뭐 대통령 하면 답니까? 공부 좀 하세요. 공부. 남의 것도 좀 보고 유튜브 방송, 그 흔한 유튜브 방송 그런 거 뭐 한 5, 60개 깔아가지고 그거 보는데요. 오래 안 걸려요. 5, 60개 해서 검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검색. 그걸 멍청하게 다 듣습니까? 핵심만 탁탁 하는 거지. 머리 나쁜 놈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 세상을 다 봅니까? 이연배는요, 앞으로 세계 229개국의 지도자를 관리를 합니다.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나한테 관리를 받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창조주님 대신자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자가 뭐 하는 겁니까? 돈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지능지수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그게 일반 지능지수는 안 올라가요. 그건 고정이에요. 무엇이 올라갑니까? 후천성 IQ. 일반 IQ는 안 올라가요. 후천성 IQ를 작동하는데 그것은 상상 영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두뇌가 발달이 되고 절대선이 되면 이제 천국인이 되는 순간이 올 때 창조주님은 거기 빛으로 여러분들 두뇌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창조주님의 지혜, 그것을 상상 영감이 아닌 창조 영감 지혜를 각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두뇌가 도저히 어려울 때는 창조주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알려주십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기독교 믿고 불교 믿고 다 해도 그런 경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님이 여러분 두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딱 되기만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의 지능은 IQ 200까지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이연배는요, 상대가 IQ가 430이면
이연배 IQ는 600이 되어버립니다. 상대 IQ가 1000이면 이연배 IQ는 2000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연배 일반 IQ는 고정 IQ지만 후천성 IQ는 누구의 IQ냐? 창조주님의 IQ를 후천성 IQ라고 해요. 창조주님이 두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 계시면 상대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다 지시해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창조주님을 모신 지가 이제 15년 됐습니다. 이연배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입니다. 누가 물어요? 당신 왜 교도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지금 법이 법입니까? 그건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과 석가모니 만든 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일반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한민국 한국 지상천국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의 저 법 가지고 지상천국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창조주님께서 지상천국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 발표할 때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것을 한국 지상천국법. 그럼 한국이 아니죠. 창조주님 지상천국법. 전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할 때에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느끼실 겁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지상천국 세계본부 지상통치자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덕형 이연배 선샤인 우주지상천왕제 이연배 창조주님 2019년 5월 30일 AM 10시 19분에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에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능 발달, 특히 후천성 IQ가 발달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